태평양에 숨겨진 나우루는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공식적인 수도도 없고 비만 유행병이 만연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섬입니다. 저와 탐험과 함께 이 잊혀진 국가의 흥망성쇠와 비밀을 밝혀보세요. 비만이 침묵의 유행병이 된 섬. 나우루는 현대시대에 가장 심각한 건강 위기 중 하나를 구현하는 국가입니다. 인구의 거의 80%가 과체중으로 분류되고 거의 40%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 섬은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역사, 환경이 어떻게 집단적 운명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체격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부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큰 체격은 번영, 건강 및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비만은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하받았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인산염 채굴로 인해 섬의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농경지가 파괴되고 경작할 것이 거의 남지 않자 나우루인들은 수입식품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저렴하고 가공되었으며 영양가가 부족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청량음료, 통조림 고기, 인스턴트 라면이 신선한 현지 농산물을 대체했습니다. 가사 식사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유행병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심장병, 당뇨병으로 인한 절단, 수명 단축이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정부가 건강인식 캠페인을 도입했지만 섬의 경제로 인해 사람들이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이러한 순환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나우루의 비만 유행병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문화, 경제, 환경이 어떻게 얽혀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지를 반영합니다. 낙원의 풍요에서 갑작스러운 파멸로.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1970년대 나우루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농업의 필수적인 광물인 인산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작은 섬은 갑자기 세계 무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75년까지 나우루 시민 한 명당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40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교육, 주택, 의료는 모두 무료였습니다. 세금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30km도 차에 되지 않는 도로에서 캐딜락과 랜드로버를 몰았습니다. 많은 나우루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사치품을 사고 다른 나라에 부동산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깨지기 쉬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새 배설물로 형성된 인산염 매장량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부와 국민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자유롭게 쓰였고 지속 가능한 산업이나 경제 다각화에는 거의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인산염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추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섬은 상상할 수 없는 부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변했습니다. 나우루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분명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한 국가가 단일 자원에 의존하고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면 부는 왔을 때만큼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산염 붕괴 후 망가진 나라. 나우루 이야기는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경제 붕괴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인산염부의 황금기 이후 이 자원의 불가피한 고갈은 고통스러운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저축이나 경제 다각화 대신 실패한 투자와 허영심 프로젝트에 돈을 낭비했습니다. 항공사, 고급 호텔, 심지어 해외 뮤지컬 극장 제작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종종 수상한 거래와 관련된 역의 은행 계획은 문제만 심화시켰습니다. 인산염 매장량이 줄어들면서 정부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국가는 빚더미에 올랐고 한때 무료였던 교육 및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때 세련된 스타일로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실업, 빈곤, 그리고 거의 남지 않은 천연 자원을 가진 섬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부패와 관리 부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지도자들은 남은 얼마 안 되는 부를 탕진하여 다음 세대가 그 결과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호주로부터의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우루의 흥망성쇠에는 자원관리 부실과 지속 가능성이 무시될 때 운이 얼마나 빨리 절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혹한 경고로 전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황무지로 변한 낙원. 나우루의 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결과였다. 바로 환경이다. 수십 년 동안 인산염 채굴로 섬 내륙이 파헤쳐져 삐죽삐죽한 석회암, 봉우리의 황량한 달표면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한때 비옥했던 땅은 농업, 주택, 심지어 자연 식생에도 부적합한 황무지로 변했다. 위에서 보면 그 흉터는 섬의 거의 80%를 덮고 있는 깊은 분화구처럼 보인다. 1960년대 환경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호주는 나우루 전체 인구를 다른 섬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파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다. 내륙으로 산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나우루는 후퇴할 공간이 없었다. 모든 결정은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다. 토지 복구 노력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일부 지역은 영구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남아 단기적인 이익이 장기적인 생존보다 우선시된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한때 현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모았던 여성과 가족들에게 농경지의 상실은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건강 위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오늘날 섬의 내륙은 환경 파괴의 상징이다. 날카로운 석회암 기둥을 걸어가다 보면 낙원이라기보다는 공상과학 소설을 연상시키는 풍경이 보인다. 나우루는 지속 불가능한 착취가 자연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생존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존재이다. 거의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섬. 태평양의 청록색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 중 하나이다. 매년 200명 미만의 관광객이 섬을 방문한다. 사실 역사상 15,000명 미만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지 중 하나이다. 주된 이유는 접근성이다. 나우루는 단일 항공사인 나우루 항공이 운항하며 항공편은 드물고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신뢰할 수 없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조차도 섬에 도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비자 요건이 엄격하고 방문객을 지원할 수 있는 나우루 대사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간신히 도착한 사람들은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섬의 해변은 그림 같지만 내부 대부분은 수십 년간의 인산염 채굴로 흉터투성이다. 관광 기반 시설은 최소한이다. 호텔, 레스토랑 또는 관광 명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력이다. 대량 관광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여행자들은 종종 나우루를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이라고 묘사한다. 그 고립과 비극적인 역사가 결합되어 다른 곳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우루에 발을 들이는 것은 섬뿐만 아니라 한때 솟아올랐다가 몰락한 후 현대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국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단 1시간 만에 탐험할 수 있는 나라. 나우루는 너무 작아서 1시간 정도면 섬 전체를 차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원형 해안 도로는 불과 30km, 18마일에 걸쳐 섬 둘레를 따라 고리를 형성합니다. 주요 도시의 번잡한 고속도로와는 달리 나우루의 도로는 단순하고 조용하며 거의 비어 있습니다. 몇백 대 자동차와 전국에 하나뿐인 주유소만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도로 시스템의 단순성은 섬의 작은 규모를 반영합니다.
현지인들에게 삶은 도보거리 내에서 펼쳐지고 방문객들에게는 단 하루 만에 한 나라 전체를 탐험한다는 생각 자체가 특별한 경험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섬에 탁 트인 전망을 즐기기 위해 순환 도로를 이용합니다. 모래사장과 야자수부터 인산염 채굴로 남겨진 잊혀지지 않는 석회암 첨탑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기반 시설에 더해 식민지 시대의 내륙 광산에서 해안으로 인산염을 운반하기 위해 건설된 4km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철도는 대부분 버려졌지만 한때 번성했던 섬 경제의 매혹적인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녹슨 선로를 따라 걷는 것은 나우루가 번영의 정점에 있었던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단 하루 만에 나우루를 탐험하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착취의 상처가 나란히 있는 기묘한 대비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낙원과 파멸이 같은 짧은 여정에서 공존하는 곳입니다. 세계를 경악시킨 수용소. 최근 수십 년 동안 나우루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닌 논란이 많은 나우루 지역 처리센터를 유치한 것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2001년 호주와의 협정을 통해 설립된 이 시설은 호주 해안에 도달하려다 해상에서 억류된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호주 입국이 허용되는 대신 중동 및 남아시아 출신의 많은 난민들이 나우루로 보내져 수년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캠프 내부의 생활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비좁은 텐트, 열악한 위생 상태,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교육 또는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은 명확한 진전 없이 무기한 구금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국제 옕네스티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 센터를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정신질환, 우울증, 심지어 자살 시도에 대한 보고가 흔해졌습니다. 나우루에게 이 센터는 재정 지원과 세계적인 논란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이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섬에 절실히 필요한 수입을 제공했지만 국가의 이름을 인간의 고통과 연결시키면서 명성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수용소 이야기는 이 작은 섬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장입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 나우루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상비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는 세상에서 이 작은 섬나라는 전적으로 외국의 보호에 의존합니다. 인구가 약 12,000명에 불과하여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나우루는 자국 방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호주와의 협정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태평양 지역에서 흔한 일입니다. 투발루와 마셜 제도도 유사한 협정을 맺고 더 큰 이웃 국가의 보호에 의존합니다. 섬 자체에서 법 집행은 주로 지역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는 소규모 경찰력이 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군대가 없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나우루의 평화로운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섬은 전쟁과 국제 분쟁을 피했으며 외딴 위치 덕분에 대부분의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현지인들은 조국이 군사력보다 회복력과 공동체에 의해 더 정의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은 주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국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나우루의 운명은 호주의 호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은 국가의 경우 생존이 종종 무기와 군대가 아닌 외교와 신뢰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수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 나우루에 대한 많은 특이한 사실 중 하나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중앙 허브, 런던, 워싱턴 DC, 도쿄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다른 국가와 달리 나우루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대신 행정 기능은 남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지역인 야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렌에는 정부 건물, 의회, 외국 대사관, 섬의 유일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수도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를 특징 짓는 고층 건물, 상징적인 기념물, 번화한 상업지구가 없습니다. 대신 야레는 행정 업무가 조용히 진행되는 소박한 마을과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우루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토지가 21제곱 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인구가 약 12,000명이므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하나의 도시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가깝습니다. 정부 청사는 어디에 살든 차나 도보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이 특이한 수도의 부재는 나우루를 세계 무대에서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는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깨고 국가 정체성이 항상 웅장한 수도나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나우루에서는 단순성이 거버넌스를 정의합니다. 공식 수도가 없는 나라. 만약 실제 수도가 없는 나라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나우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지정된 수도가 아예 없습니다. 야렌이 사실상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지만 나우루는 야렌이나 다른 지역을 법적으로 수도로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드문 정치적 변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도는 단순한 정치적 중심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체성, 자부심, 문화적 표현의 상징입니다. 파리, 로마, 베이징을 생각해 보세요. 각 도시는 수세기의 역사와 세계적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대조적으로 나우루가 공식적인 수도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 또는 어쩌면 필요성은 그 규모와 단순성을 반영합니다. 섬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작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급자족적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정부 기능은 광대한 대도시에 집중되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융합됩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이것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에게는 이 특이함이 나우루의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언론인, 여행자, 연구자들은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현대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종종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 나우루의 독특함을 강조합니다. 즉, 국가의 전통적인 규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이 더 큰 국가가 상상하기 어려운 자유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나우루 이야기에 대해 가장 놀란 점은 무엇입니까? 이 신비한 섬을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